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논란이 뜨겁습니다. 삼성그룹이 5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뒤 6년 후에 차명 계좌가 생겼다는 건데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8년에 특검에서 네. 삼성의 비자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인 이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10월 30일에 이 삼성에 5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라고 폭로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뭐 계열사마다 할당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자금 액수를 좀 할당을 해가지고 조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라인 공사나 타워 팰리스 공사를 통해서 이 이중 장부로 이행해서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리고 관련 자료는 100% 폐기했다. 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있는 배로 만들어가지고 분식회계를 했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을 매수를 해서 폐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네, 조성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당시에 이 삼성 본관에 뭐 유가증권이나 순금 등이 들어간 비밀 금고가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 변호사가 삼성 본관 27층에 이제 경영지원팀 일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금고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유가증권과 순금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도 이 비자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네. 대부분은 전현직 이 임원들의 차명 계좌, 1000여 명의 차명 계좌에 이 비자금이 들어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특허법이 발의되고 통과가 되어서 이제 2008년에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조중훈 특별검사팀은 이제 4조 5천억 원이라는 이런 큰 비자금이 957개 차명 계좌에 있다라는 네. 부분을 밝혀냈는데요. 이건희 회장 측이 이 돈을 모조리 다 인출을 해갖고 700여 개 계좌는 인출 이후에 해지가 되었고 이 300여 개 계좌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깡통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그 계좌를 네, 처분을 그렇죠. 한 거군요. 당시 금융위가 삼성에 대해서 뭐 특혜를 줬다라는 정황에 대한 뭐 논란도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었던 네, 사안인데요. 맞습니다. 네. 금융실명제를 발의하고 나서 금융위의 판단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분명히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실명 전환의 대상이다라는 판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50%의 과징금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금융위가 이때 삼성에 대해서는 실명 전환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 논리가 뭐냐면 차명 계좌는 비실명 계좌가 아니다라는 논란을 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제 아이에게 차명 계좌로 그 예금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금융실명제의 이런 의의가 무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이게 삼성에만 좀 적용이 된 건 아닌가 네, 해서 더 맞습니다. 특혜가 논란이 네네. 있었던 거죠. 뭐 당시 또 이제 이 김영철 변호사가 이걸 네네. 이제 폭로를 했는데 네. 검찰이 특검에서 이 주장을 묵살했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김용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비자금이다라고 폭로를 한 건데요. 네. 당시 특검에서 상속된 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비자금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형인 이명희 회장, 고 이명희 회장이 거기에 대해 이제 소송을 냈죠. 만약에 4조 5천억 원이 상속된 재산이라면 왜 이건희 회장 혼자만 갖느냐, 네. 나눠야 한다 이렇게 소송을 내는 건데요. 근데 여기 2013년 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이라는 폭로에 대해서는 상속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특검팀에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속재산이면 형제가 같이 나누자라는 소송에서는 그렇죠, 네.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자체가 지금으로서도 좀 알 수 없는 그런 잣대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네. 남아 있군요. 당시에 또 삼성 측에서는 과징금, 뭐 세금 원천 징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네.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 측의 주장은 이제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명의의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세금 원천 징수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삼성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 쪽으로 실명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락된 세금은 다 내겠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세 가지가 전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4조 4천억 원 가량의 이제 비자금 현금 금액만 이렇게 인출이 된 상황만 남은 것이죠. 그렇군요. 이 비자금
이런 문제가 밝혀진 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뭐 이 맞습니다. 문제가 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 제대로 처벌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의 차명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준 금융회사 직원 256명에 대한 징계는 있었는데요. 네. 삼성에 대한 뭐 특별한 처벌은 없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세금과 과징금으로 1,000억 원을 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약속을 했던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네. 약속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삼성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회 유익하도록 일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하자면 삼성 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약속이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좀 지킬 수 네.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과세 당국이 만약에 원칙대로 이런 상속세를 부과를 했다면 네네.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능했던 상황인가요? 만약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과징금으로 50%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의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고로 이제 삼성호텔 박선드 사장의 경우에는 네. 아들 명의의 차명 계좌 2억 원을 예금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실명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서 8천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그리고 그 1심에서 이제 항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도 확정을 한 판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 측 같은 경우에도 세금과 과징금 등에서 최소 2조에서 3조 원 정도 환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나온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